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2의 x제곱분의 x제곱 빼기 a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equal f(t) 곱하기 x-t 플러스 f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만 들여다봤더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y는 이라고 나타낸다면 이 y는 이게 뭡니까? 바로 x equal t에서 곡선 y는 fx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즉, 이 gt라는 함수는 x는 t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fx가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로 정의가 된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t는 5에서의 g의 함수값과 t가 5로 다가갈 때의 gt의 극한값을 더하면 5가 될 때, 자, t가 k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 즉 k로 다가가는 gt의 좌극한과 k로 다가가는 gt의 우극한이 같지 않은, 즉 서로 다른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이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fx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fx는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어디죠? x는 0과 x는 a입니다. 이 두 지점에서 x축과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또한 만약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버린다라고 한다면 분자는 어디로 갑니까? 분자는 뭐가 되죠? 무한대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x제곱분의 1도 x가 지금 음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 역시 무한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음의 무한대로 다가가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다가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어디로 간다? 양의 무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가 그냥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의 x제곱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지죠. 결국 얘는 fx가 어디로 다가간다? 0으로 다가간다 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f를 미분해서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f의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이거 몫의 미분법입니다. 분모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분에 분자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x제곱 빼기 ax니까 2x 빼기 a가 되고, 그 다음 분모 그대로 써주고 빼기 분자를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한 2x제곱,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2x제곱, 2x제곱 요거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건 2의 x제곱 분의 누가 남냐? 요거 정리해보면 결국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의 x가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 되는 지점에서 극대 혹은 극소를 가질 텐데, 요 분자가 0 돼야 되겠죠? 그럼 분자는 2차 방정식이니까 얘 판별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보면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4배, a는 지금 요 a가 그 a가 아니죠. 어쨌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를 곱하면 플러스 a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a제곱 플러스 4가 돼요.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요 점에서 음영양 극소를 갖게 되고 요 점에서 양영음 극대를 갖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fx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려보면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0,0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무한대서부터 0,0까지 내려와서 극소값을 가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진 다음에 얘가 어디로 다가가는, 0으로 다가가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y는 fx 그래프의 대강의 개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점, 여기가 a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그죠? 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 GT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GT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 0,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극소가 되는 점 있죠? 극소가 되는 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고 여기도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텐데 이 변곡점들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극대가 되는 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변곡점이 되는 요 점을 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T축이 되고 Y는 equal GT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예를 들면 여기서는요 접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곡선과 접선의 교점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점, 여기가 2가 되는 점, 여기가 3이 되는 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계속 1의 값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1이냐면 여기까지 1입니다. 여기까지도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이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려볼까요 우리가? 요거 지워버리고 이쪽에 그려보면 여기서도 접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접선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요 극소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돼요?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는 B고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쭉 두 개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다가 여기 딱 변곡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변곡점에서는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딱 변곡점에서 하나만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여기는 뽕 B고 여기가 하나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다가 변곡점보다 T값이 더 오른쪽에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다시 두 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교점이 두 개가 돼서 어디까지 두 개가 되냐 하면 여기까지도 두 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접선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이제 더 오른쪽에 놓이게 되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쭉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도 쭉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왼쪽에서 교점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세 개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 개가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어디에서 이 변곡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변곡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교점이 하나가 되고 여기 쭉 올라가고 여기 또 쭉 올라가면 저쪽에서 교점이 하나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딱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변곡점보다 더 오른쪽에 T가 위치하게 되면 다시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다시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Y는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 G의 5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 리미트 T가 5로 다가갈 때 GT의 극한값을 더하면 5가 된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럼 이렇게 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건 2하고 3이겠네요. 그러면 함수값은 2지만 t로 다가올 때 극한값은 3이 되는 혹은 함수값은 3이지만 t로 다가올 때 5로 다가올 때 극한값이 2가 되는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2하고 3이 되는 지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쵸? 그래서 요 지점이 뭐가 되냐 하면 함수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은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가 3이 되어서 얘가 3이 되기 때문에 더하면 5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지점이 바로 5구나.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얘의 변곡점의 x좌표가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두 변곡점 두 개 중에 큰 쪽의 x좌표가 5다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a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아까 f의 프라임 x가 뭐였냐 하면 기억납니까? 2의 x제곱 분의, 그죠? 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a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똑같죠? 얘는 2의 2x제곱 분의, 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 빼기 그대로 오겠죠? 예,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a가 되고, 예, 요 옆에 2의 x제곱이 곱해집니다. 그죠? 공간이 모자르네요. 그래 봤자죠? 그러면 2x제곱, 2x제곱 약분돼서 분모의 2x제곱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정리하면 x의 제곱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에 a 플러스, 자 여기 마이너스 2까지 4의 x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아, 얘가 0 되는 지점이 x는 5, 즉 x5를 여기에 대입하면 분자가 0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25 빼기, 자 5 대입하는 겁니다. 5a 빼기 5, 4, 20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얘가 이퀄 0 되는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3a는 7이네요. 그죠?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냐 하면 3분의 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3분의 7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이거 칠해놓을까요? a는 3분의 7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보시다시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은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은 지점이 딱 두 군데 보입니다. 자,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2, 바로 요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좌극한은 2고 우극한은 3, 딱 요 지점입니다. 요 두 지점인데 요 두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극소가 되는 지점과 극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극소가 될 때 x값과 극대가 될 때 x값 두 개를 더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가 되는 거는 어디냐? 바로 이 f의 프라임 x에서 분자가 0 되는 지점이겠죠. 그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그 두 실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느냐? a 플러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값입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a가 얼마예요? 3분의 7이니까 3분의 7 플러스 2 해서 얘는 얼마? 3분의 요게 6입니다. 그래서 1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는 이 값이 p분의 q이고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 얘가 p분의 q가 되는 거면 따라서 p 플러스 q는 3과 13은 서로 섭니다. 1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이 문제의 정답은 16입니다.